취소 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개정법의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집중하고 잘 한번 긴장을 한번 해봅시다. 이 내용은 이 그림으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거부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공장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거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심판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제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의무이행 심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부 처분에 같은 회색으로 가구제를 하고 심판 형식을 결정하고 재결을 받고 그러면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기속력, 집행력 이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대응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이미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제도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31조에 임시처분이 규정되어 있고요. 5조 3항에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재결은 주로 처분 명령 재결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기속력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속력이 인정되는데도 잘 기속력 확보 수단이요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처분을 해버리면 돼요. 아까 50조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잘 완비가 되어 있는데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의무이행 심판이 도입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내 거부처분 취소 소송, 거부처분 취소 심판만 귀로 익숙하게 듣고 그런 방법으로만 싸워왔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입된 제도를 모르고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겁니다. 처분권주의 있다 그랬잖아요.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의 내용대로만 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부처분 취소 재결은 내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가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취소 심판이잖아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민사집행법상의 소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민사집행법상의 가구제 뭐 도입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취소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가구제가 아예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취소 재결이 내려지지만 재처분 의무? 이게 인정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원래는 안 됐었거든요. 막 학설 대립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처분 의무가 도입됐어요. 49조 2항으로. 이게 간접강제와 더불어서 개정법의 내용입니다.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됐고, 그리고 간접강제라는 제도가 도입됐다고요. 이게 거부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위쪽 길이요, 의무이행 심판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라는 옛날에 익숙했었던 길로만 가는 사람들은 기속력과 집행력, 마지막 두 단계잖아요. 기속력과 집행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가 계속 문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탄탄대로 의무이행 심판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옛날부터 익숙했었던 새길로 가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입법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었다가 드디어 재처분 의무와 간접관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2017년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용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 그러니까 샛길로 간 거예요. 좁은 길로. 의무이행 심판, 그래서 의무이행 재결로 갔으면 아주 간단해요. 탄탄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길이 아니라 아래쪽 길, 거부처분 취소 재결의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논점들이 나오잖아요. 가구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심판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결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기속력이 인정되는가, 집행력이 인정되는가. 이 순서대로 쭉 나가다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의무 이행 심판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적어드렸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탄탄대로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인용 재결은 재처분 의무와 실효성 확보, 기속력 확보 수단이 없었다. 기속력으로서의 재처분 의무와 집행력으로서의 기속력 확보 수단, 집행력으로서의 간접 강제가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법이 바뀌었다고요. 재처분 의무와 간접 강제를 규정했습니다.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처분 의무와 간접 강제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랑 공부해볼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 거 단순한 걸 가지고 겁을 주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게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소개해 주시면 충분해요. 재처분 의무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의 기속력 내용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드디어 도입이 됐다고요. 이거 없어서 한참 싸웠었습니다. 의의와 인정 유형인데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제3자의 행정행위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 아까 같이 공부했었죠. 공장주인이랑 과수원주인이랑 등장하는 사례예요. 공장주인이 절차 하자로 자기에게 내려졌었던 공장 설립 허가 처분 취소가 됐을 때 절차만 해결하면 다시 허가 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 또 하나는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게 인정 유형 두 가지예요. 간접 강제입니다. 새롭게 개정법으로 도입된 내용이죠. 재처분 의무 확보 수단. 재처분 의무는 재처분을 해야 된다. 다시 설립 허가를 하라. 이거는 부대체적 자기 의무죠. 일단 주는 채무는 아니고 하는 채무고요. 대체적이지 않아요. 행정청의 권한을 누가 대체하겠어요. 행정청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간접강제, 금전배상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법으로 간접강제를 신설을 해서 채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배상해라. 이런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요.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처분을 불이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미래를 향해서 미리 결정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논점들을 기억하세요. 거부 처분을 행정심판의 방법으로 다투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의무이행 심판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는 옛날 길, 옛 오솔길,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이용하는 길이다. 그리고 두 길에는 각각 가구제, 심판, 재결, 기속력, 집행력, 가심, 재, 기, 집 이런 논점들이 따라 붙는다고요. 만약에 이 구도를 차용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면 논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이라이트로 잘 써야 되는 내용은 개정법에서 도입된 거요. 재처분 의무와 49조 2항 그리고 간접강제 50조의 2 두 가지 내용입니다. 법조문이 있으니까요. 이건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매우 단순하죠. 49조 2항 신설 2017년 4월 18일 그리고 50조의 2 역시 2017년 4월 18일 날 도입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 직접 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교재 97페이지입니다.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 특유의 기속력 확보 수단입니다. 50조이라는 본문에 나와 있는데 직접 처분 이것도 행정부가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작용이면서도 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발령하는 원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행정심판은 항상 이렇게 이중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속력을 위반한다, 그러면 발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의 한 유형으로서도 직접 처분이 있습니다. 43조 5항에 있으니까 이거랑 잘 구별하세요. 요건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처분 명령 재결이 있을 것, 의무 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이 있을 것, 그리고 시정을 명했어야 되고 그거를 안 들었어야 되고 행정청이 말을 들으면,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재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았지만 처분을 하긴 했어요. 그럼 직접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청의, 그러니까 처분청, 관할 행정청의 1차적 권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복은 제3자의 불복과 피고 행정청의 불복을 나눌 수가 있는데, 보세요.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냄새가 물씬 나죠. 이런 내용은 노무사 행정정책법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가 가시는 분은 읽어보시고 효과 및 후속 조치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직접 처분을 하면 처분청이 발령한 처분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효과예요. 그리고 50조 이항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통보해야 된다. 네가 안 해서 내가 대신했어. 그리고 통보받으면 관리감독해야 된다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 가능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없을 거예요. 처분청은 기속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제한적 긍정설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치사무에 속하는 처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내용이죠.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지제도입니다.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한테 알려야 돼요. 무언가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행정심판 고지제도고요. 그 취지는 행정심판 이용제도를 보장하려는 거예요. 처벌의 적절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성질은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에 불과해요. 직권에 의한 고지도 있고 청구에 의한 고지도 있는데 이 내용은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2017년 기출문제에서도 살짝 발을 걸쳤었던 불고지 오거지의 효과죠. 이게 고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유일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고지와 오거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불고지의 효과, 청구서 제출 기관이요, 기관에 불고지를 하거나 기간을 불고지하는 경우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관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래서 헷갈리겠죠. 어디다 내야 될지.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제출을 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봐주겠다고요. 23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 내용 그대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송부하고 통지하고 하는 건 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헷갈려서 딴 데 내도요, 원래 냈어야 될 때 낸 걸로 쳐주겠다고요. 기간을 불고지하면 9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일 것, 요 규정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안날 90일이라는 부분이 적용 제외되는 겁니다. 오고제 효과인데요. 역시 기관을 잘못 알려준 경우, 기간을 잘못 알려준 경우가 있는데요. 기관을 잘못 알려줘도 위랑 똑같아요. 권한 없는 기관에 잘못 냈을 때 제대로 낸 걸로 쳐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관까지 송부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기관에 냈을 때 그때 기간 준수한 걸로 봐주는 것이 오고지의 효과입니다. 기간의 오고지가 있는데요. 90일보다 더 긴 기간을 잘못 알리면, 예를 들어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년 이내 알았는데 1년 이내에 제소하면 이건 그러니까 청구하면 이건 적법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오고지한 대로 믿은 대로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 태도상 기출문제에서 봤었잖아요. 이거는 불가장력 발생 전의 얘기다. 90일이 지나고 나서 1년 이내 해줄 1년 이내에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90일이 지나가기 전에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100일 지났을 때 내면 그건 적법하고요. 91일째 되던 날에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늘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를 잘못한 경우에 그게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사실상 늘려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원 처분 자체가 부적법해지느냐? 그럼 판례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하자가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오고지와 불고지의 효과를 나누어서 이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행정소송이요. 취소소송 끝났을 때 이거 적어드렸죠. 통상팔당 변의 직임고 이것만 아시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한 큐에 끝낼 수 있어요. 봅시다.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적 기능이 주된 것이다. 권리구제가 주된 게 아니라는 거죠. 행정심판기관은 법원이 아니라 상급 행정청 등 처분청과 같은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들이다. 상급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있어요. 어쨌든 상급 행정청에도 있으니까 상급 행정청 등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180을 다 쓰면 좀 여기 어려우니까 18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은 있은 날부터 1년이죠. 대상적경입니다. 부당한 처분까지 심판 대상이 된다. 변의직임고 변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을 정의하는 규정이 각각 있습니다.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소 심판에서의 변경은 진짜 변경이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6개월 영업정지 넘었는데 3개월로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권력분립이 있잖아요.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취소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점이 달라요. 변의직임고 행정심판은 의무이행 심판을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변의직임고 직접 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기성력 확보 수단이라고 그랬죠. 집행력 관련 수단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에는 간접강제만 있어요. 직접 처분 없어요. 당연하죠. 권력분립 때문에. 그리고 직임고 가구제로서의 임시처분이 행정심판에는 아예 법조문에 인정됩니다. 준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심판법에 떡하니 존재해요. 하지만 취소소송은 집행정지만 됩니다. 임시처분 안 돼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 준용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임시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에만 존재합니다. 통상팔당 변의직임고 외워줄 수 있겠죠. 통상 8당 댐까지 요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자전거길 만들었잖아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8당 댐까지 자전거 타고 가기 뭐 편해요. 통상 8당 댐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 변이를 느끼기 쉽습니다.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죽음과 같은 직임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굉장히 좀 무리수인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도움만 된다면 뭐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통상팔당 변의 직임고 이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입니다. 이거 아시면 행정심판이 문제가 나왔는데 도대체 뭐를 논점을 뽑아야 되지? 이걸로 뽑으시면 돼요. 임시처분 있었죠. 고지제도 있었죠. 직접처분 있었죠. 의무이행 심판이 있었죠. 변경처분 가능하죠. 부당한 처분도 가능하죠. 180일이죠. 그리고 법원이 아니라 상급행정청 등 행정심판위원회 이건 너무 당연하죠.
행정 통제적 기능도 너무 고고하고 거룩한 이야기라서 답안지에 쓰실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팔당 변의직인고를 주로 논점으로 뽑아내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고 나면 공통점은 사실 우습습니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고,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지위, 이것도 여러분들이 딱히 공부하셔야 될 일은 없을 거예요. 믿으실 수 없겠지만 제가 취소 소송 다 끝났을 때 정말 빨리 행정심판이 끝날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행정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은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을 하고 모든 행정장성법이 끝날 거예요. 이럴 수가. 아까 구분응선 넘었다 그랬잖아요.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방금 통상팔당 변의직인고처럼 취소 소송이라는 원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점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 취소 소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부터 대원익피 정관기, 소송 절차상의 제도까지, 입영, 참변, 정탐증, 시절추, 그리고 유력간, 유력, 판결의 효력 중에서는 기판력, 기성력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죠. 형성력도 절차랑 관련이 있었고요. 이 전체를 다 쭉 늘어놓고 제가 그물코 펴는, 그래서 무게추 들이우는 그림 그려드렸었잖아요. 모든 논점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 소송을, 취소 소송을 목차 순서에 따라서 완벽하게 한번 공부하세요. 다른 부분 공부할 시간에 다시요. 취소 소송에 관한 소송 요건부터 절차상 제도부터 판결의 효력까지를 3회독쯤 하시고 나잖아요. 다른 부분은 정말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끝났다고 꽤 큰 셀러브레이션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정말 믿기지 않게 한 방에 행정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무효등 확인 소송 등 기타 항고 소송과 그리고 당사자 소송 금방 끝날 겁니다. 여러분 행정 소송, 특히 취소 소송 공부하느라고 노력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곧 끝날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수고하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취소 소송 확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